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가원에 와서 마이소 클래스 하기 전에 맨날 또 글자가 잘 안 보이셔서 안경.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 아시겠죠? 응. 해봐. 그래도 카메라는 봐주셔야죠.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죠. 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요가의 대표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이 제이요가원은 제가 처음 요가를 만나고 지금 수련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제 이재희 원장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스승님 밑에서 계속 수련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주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영상으로 꼭 제 스승님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재희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제이요가원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이요가원. 저희 제이요가원은 지금 올해 11년째고요. 그리고 저희 제이요가는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5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없을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위치나. 제이요가는 그 강북의 광운대역 앞에 있고요. 아시탄가 요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요가원입니다. 사실 저희 요가원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강사분들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게 좀 회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수련을 이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모시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5명이라는 선생님이 저와 함께 제이요가를 꾸려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선생님들이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수업의 질은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감사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 콘텐츠는 이 요가원의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재희 원장님, 이재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소시켜드리고 싶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희 원장님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그 원장님의 강사 경력 이제 지도를 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2004년도부터 가르쳤으니까 20년이 됐죠, 우리로. 20년. 네. 사실 많고 많은 요가 중에서 그때 이제 원장님이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아시탄가라는 요가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아시탄가는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2005년도에 정모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특강? 정모? 정모. 정모.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지금 개념으로 보면 특강이에요. 특강. 예. 양중석 원장님께서 이제 광진구에서 네. 정모를 했었어요. 아시탄가 정모. 그때는 제가 이제 아시탄가를 하면서 거기를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요가는 하고 있고 아시탄가 요가는 어떤 거지라는 궁금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시탄가에서의 그 빈야사라는 동작을 연결 동작을 보면서 기존의 요가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되게 파워풀하고 요가도 저렇게 다이나믹할 수 있구나 맞아요. 라는 걸 느끼고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시탄가 딱 처음 하고 이게 요가인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매력에 그치. 조금 더 빠지고 특히 남성분들이나 조금 파워풀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더 그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정모 너무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재밌네요. 그럼 아시탄가의 최대 매력은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오, 심플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되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남들이 말하면 추진력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깊이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탄가의 매력이 시퀀스가 정해져 있고 맞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시퀀스를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한 나를 볼 수 있고 몸이 바뀌는 나를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되게 잘하시네요. 인터뷰. 되게 잘하시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은 원장님이 제가 느꼈을 때는 엄청 유해지셨어요. 저 이제 처음 시작했던 7년 전만 했어도 이건 편집 다 가능한 거지? 원장님이 정말 무서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드롭백 컴업을 막 연습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컴업을 딱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막 눈앞이 막 깜깜해지고 막 드립성 저혈압 온 것처럼 눈앞 깜깜해지고 막 귀에서 이명이 너무 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앞에서 막 뭐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뭐 팁을 주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이 조금 사라지니까 원장님이 저를 딱 보시고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니까 엄청 혼내시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다시 3번 하라고 이러면서 또 엄청 혼내시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마이솔 클래스는 더 엄격했던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맞아. 그때 당시에는 왜 원장님이 좀 엄격하게 하셨는지랑 지금은 조금 많이 부드러워지신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무서운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조금 유해지셨던 계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꼭 엄격하게 했어야 됐던 이유? 그 엄격하게 하고 싶어서 엄격하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스승님도 엄격하세요. 저희 이승훈 선생님도 네네.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저희 스승님도 때로는 이렇게 달래기도 하지만 좀 그 엄격함 속에서 제가 나약해지는 저를 고삐를 바로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제 학생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드러워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나이가 되면 저절로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그런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수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도 되게 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즘 학생들은 가르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대면하는 어떤 상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학생들은 지금 부드러워졌다라고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사람은 다르다.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게 이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0살 대학생이었잖아요. 그치. 원장님도 응. 이렇게 그렇지. 젊었잖아요. 지금에 젊었지. 비해서 우리 같이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거를 맞아요.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났어 이러고. 그렇죠. 이제 스승의 날 편지 쓸 때 몇 번째였더라? 많은 마이솔을 이제 이끌고 있는 공인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규칙이 정해져 있고 사실 엄격해야 되는 요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샤라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마이솔 클래스를 하면은 좀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사실 인도 처음 간 게 몇 년도죠? 2011년도 2011년도. 네, 와. 그때부터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코로나 몇 이제 살 빼고 코로나 그러니까. 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지금은 그 요가 선생님들이 인도에 가는 게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흔해졌는데 그치. 그때 당시엔 정말 인도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어떻게 인도를 가시게 된 건지. 간단해요. 아시탄가를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 좋아하는 아시탄가의 본고장에 가고 싶었어요.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제가 준비가 되고 가고 싶어도 인도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이제 컨펌을 주지 않으면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2010년도에 컨펌을 넣었는데 안 됐고 2011년도 그 이듬해 컨펌을 넣어서 됐고 그래서 이제 컨펌이 먼저 떨어지셨었구나. 그쵸. 지금은 한국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인도에. 네. 그래서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인도에 가고 싶으면 그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일반인 그럴 수 있지. 분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워크인이 아예 안 돼요. 그 공고문이 뜨고 3개월 전에 메일을 넣어서 이제 그걸 컨펌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컨펌 메일을 받지 못하면은 인도에 가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원장님도 공인 따신 지가 19년에 따셨나요? 2019년 19년에 이제 공인 따셨었잖아요. 그때 감정이 어떠셨는지. 11년도에 처음 인도 가시고 19년에 딴 거면 거의 8년이 지난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도 2012년도에 갔다 와서 2013년도, 2014, 15, 16은 못 받았어요. 3년은. 그 메일 컨펌을 받지 못해서 3년은 그냥 한국에서 수료를 했고 그리고 17년, 18년, 19년도 가서 이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연달.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당시면은 또 이제 공인 선생님들 그렇지. 몇 분 안 되고 네, 맞아. 또 그러면 공인 선생님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을 때잖아요. 그때 그치. 당시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내가 아시탄가가 좋았고 그 아시탄가의 본고장에 가서 배우고 싶어서 갔다면 아무래도 수련을 하다 보니 공인 티처라는 게 이런 증이 있구나를 알았고 그럼 나도 이거를 좀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는데 그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도 나한테는 되게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원래 유연하신 몸이 아니셨잖아요. 그치. 원장님은 맞아요. 진짜 네. 전 처음에는 못 믿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련을 하고 음. 이제 사람들 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도 조금 그치, 보이는 그치. 느낌인데 원장님이 뻣뻣하셨던 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 근데 원장님이 지금 세 번째 시리즈 수련도 음. 하시고 되게 오랫동안 수련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사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제일 어려웠던 아사나는 뭐였나요? 제일 오래 걸렸던 거. 저는 이제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헬스 트레이너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조금 근력이 앞서는 사람이고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이전부터 20대 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알고 시작은 했지만 그렇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라는 생각이 되게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르드바 나누라사나가 굉장히 힘들었고 나는 하면 안 되는 아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작용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그러시는데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작용이 문을 열기까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그냥 올라오는 거 컴업이 아니라 그냥 우르드바 다누라사나의 형상을 만드는데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올라오는 데까지만. 응, 이 상태에서 컴업이 아니라. 이렇게, 그쵸, 그냥 이 밟히는 상태에서 거. 그치, 밟히는 그치. 데만. 와. 그러면 저는 대단하시다. 허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음. 내가 디스크가 있는데 이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야, 근데 아유. 야, 19년에 그때 인도에서 사진 찍으셨을 때 막 정강이 막 잡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 야, 진짜 대단하시다. 맞아요. 정말 이 몸은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의 수업이 저도 이제 그 처음 요가했을 때부터 원장님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그 느끼는 게 원장님은 경험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 몸으로 체험하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티칭하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유연했으니까 바로바로 올라와서 그 감수성을 사실 느끼기가 어려운데 원장님은 몸이 아주 완전 뻣뻣했던 이렇게 우르드바도 2년 걸릴 정도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티칭이 깊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몸 자체가 유연하지 않고 하다 보니 그 과정들이 많았던 거고 그 과정들을 이제 경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수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코치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플레이어가 그치. 있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치, 우리 규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하지만 뭐 직접적인 경험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는 많이 남들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간접적인 경험치를 또 자기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럼 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딱 원장님을 처음 뵈러 이제 제가 원래 누나가 이제 원장님한테 TTC 일기였다가 그치. 제가 누나가 이제 집에서 저 요가 자세 시켜보다가 지금 막 너무 잘하니까 누나가 요가원 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처음 요가원에 가게 된 건데 근데 그때 당시가 제가 지금 몸무게가 60kg인데 그때 당시 제가 49, 51 엄청 왔다 갔다 말랐지, 했을 그치. 때거든요. 지금 키가 78인데 49, 51이면 정말 많은 건데 그때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들어왔을 때. 오자마자 우리 규민 선생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요가 딱 하고 전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학년 들어갔었잖아. 맞아. 입학. 대학교 이제 네. 입학하고 그러면은 지금 학교 다니냐라고 했더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입학했는데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요가의 길이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인상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주 천진난만한 그리고 3개월 동안 네가 이제 지도자를 할 것 같으면 3개월 동안 주 5일을 빠지지 말고 나오면 그 이후에 내가 지도자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규민 선생님이 그거를 지키더라고요. 요가에는 이게 근기가 있어요. 요가 수트라에도 나와 있지만 약한 근기, 중간 근기, 강한 근기. 그 근기가 강한 사람이 요가를 잘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규빈 쌤은 강한 근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이제 우리 규빈 선생님이라는 이제 그 훌륭한 학생을 만났고 지금은 선생님으로 같은 도반으로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고 있고 수련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의 복이 있어서 규빈 쌤을 만났고 규빈 쌤도 어쨌든 간에 운이 있어서 다행히도 수련을 하는 잘 가르치고 뭐 잘하고를 떠나서 수련을 놓지 않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제 나름의 확신으로 얘기한 건데 다 뒤돌아서 생각하면 야, 좀
좀 겁 없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그때 원장님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한 일주일 수련하고 지도자까지 하고 싶다. 바로 지도자로 요가를 시작하고 싶다.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보통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면 금액도 크고 사실 수익원 중에서 되게 큰 부분인데도 그렇지. 원장님은 안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부정을 하셨어요. 싫다. 너 나이도 어렸고.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장님 3개월 동안 하루에 2번씩 수련 오면 오전이랑 오후 그치. 2번씩 수련 오면은 그제서야 등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번씩 요가를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의 이제 근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 맞아.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도자면 몇백만 원의 그렇지. 수익일 수도 있고 맞아. 사실 제가 그때 당시 뭐 원장님이 보셨을 때 몸이 좋다면은 학생으로 키워가지고 잘 키워봐야지 이런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근기를 테스트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뒤돌아서 생각했을 때 역시 우리 원장님이 그릇이 지금 당장 내가 욕심나는 학생이 있긴 하지만 그 학생이 지금 잠깐의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좀 더 내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멋모르게 이제 불구덩이 뛰어드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저도 욕심은 나지만 이 친구한테도 좀 필요한 시간이 있고 정말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취미를 특기로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직업으로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지 저도 보고 싶었고 또 본인도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차라리 과정 안에서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도자 맞아요. 가정 오면 네. 저는 그 원장님의 운영 방식 중에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규 회원이 딱 오셨을 때 1년권을 등록하겠다 그러면 안 받으세요. 원장님은 1년권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돈을 내겠다는데 돈을 안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간단해요. 뭐 1년권을 받으면 목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목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맥시멈 3개월? 신규는 이제 한 달, 그리고 3개월까지만 끊어요. 그러면 이제 재등록을 이분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 확신이 생기냐면 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들은 수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의 질은 좋아질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재등록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거를 당겨서 받아야 되나. 본인의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할인율도 많지도 않아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많지 않고 그냥 3개월씩 끊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맥시멈. 그럼 저는 지금도 그런 편이잖아요. 저는 항상 좀 무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치, 젊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모험, 되게 있어야 좋아하고 되고. 모험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 표면 위에 비춰진 것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되게 잘 된 것만 표면에 비춰지고 제가 사실 도전했다가 안 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잘 되는 게 있는 거야.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스승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항상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요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니까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거 하면 원장님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좀 중요한 걸 봐야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항상 진짜 숲을 바라보시는 분이거든요. 한 치 앞을 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규빈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을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무모한 저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이 그 끝에 설사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의 근원이 저는 아무래도 수련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맞아요. 만약에 수련을 안 하시고 운영만 하시는 원장님이었다면은 사실 이런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운데 원장님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인 게 원장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고 되게 현명하신 분인데도 직접적으로 뭘 시키지 않으세요. 제자나 이렇게 강사한테 이거 해라 전혀 시키지 않으시고
강사들이 알아서 하게 되겠고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원장님을 따라서 가는 이제 스승을 따라서 가는 행위가 되게 많았는데 이때는 대표적인 예가 원장님 따라서 인도 가게 되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가 만약에 원장님 그치. 아니라 다른 스승님을 만났다면 인도를 안 갔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그때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원장님은 심지어 영어도 그렇게 잘하시는 편도 아니고 못하지. 네, 그 되게 뭐 음식도 잘 맞는 편도 아니고 예민하신 편이셔서 그런데도 인도를 매년 가시고 좀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제가 또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요가 명상학과 이제 대학교 이제 그 온라인 대학교 다니는 것도 원장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깜짝 놀랐더니 아니 원장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이제는 좀 쉬실만도 하시는데 그치. 이제 수련만 하고 이제 편안하게 사실만도 하신 이제 나이가 되셨는데 원장님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그래서 저희 강사분들 다 지금 온라인 대학교 원장님 시키지도 졸업반. 않았는데 지금 다 졸업반이거든요. 저도 이제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하고 있고 그 점이 저는 원장님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사실 진짜 강한 사람은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그 대학 과정을 갈까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가르치는 누군가의 선생님이긴 하지만 전 또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지도자들을 가르치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아, 이거 내가 진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것을 나는 그냥 그거를 모방하듯이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건 아닐까라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늦었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사실 그 전에는 좀 두려웠어요. 가르치면서 누군가는 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맞아. 난 그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항상 늘 긴장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면 내가 배우면 되지, 채우면 되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해분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뭐 어때요?라고 물어보고 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죠. 또. 아니, 이게 그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가원에 와서 마이스 클래스 하기 전에 맨날 또 글자가 잘 안 보이셔서 안경.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고 계세요. 근데 원장님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대학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시험 기간이면 맨날 그렇게 안경 쓰시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어우 죽겠다 맨날 이러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맞아. 이게 오히려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스승님도 시간도 진짜 없으시거든요. 원장님도 진짜 바쁘셔서 와 근데 그 짧은 시간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직접적인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분들이나 그런 게 다 이렇게 파생돼서 이 제2요가가 사실 되게 잘 되는 요가원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냥 뭐 제가 별일 느꼈을 땐 없이, 되게 네, 별일 없이 큰 무난하게. 사건 없이 이게 되게 이렇게 등락포도 크지가 않아요. 회원들도 맞아요. 항상 이제 비슷하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그런 원장님의 뭐 진실성. 원장님은 거짓말을 잘 못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과격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또 이제 회원 여기 강사분들이 다 이제 원장님의 제자분들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 요가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제 비결이 아닌가. 이제 11년, 맞아요. 11년, 11년. 11년, 이제 12년째 가는 12년째 거니까. 가고 있으니까 그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요가원을 차린다고 하면은 아시탄가 전문 요가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대중성이 아시탄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요가원이라고 그냥 홍보를 하지. 근데 제2요가원은 아시탄가 전문 요가원이잖아요. 근데 그 아시탄가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아시탄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우선은 아시탄가 수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아시탄가 수련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쉬운 거는 설사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지만 결국에는 그 끝자락에는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탄가가 다른 요가에 비해서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맞죠. 예, 그쵸? 근데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쵸. 하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끝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면 고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매트를 펴보고 정말 힘든지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매트 안에서 고민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트를 펴고 실제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탄가 요가원을 내가 이제 해도 될까,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될까. 되게 사실 쉽지 대중성은 않았겠죠. 없어요. 맞잖아요. 전통이라고 하면 맞아. 사실 대중성하고는 조금 멀어지잖아요. 맞죠. 그죠? 딱딱한 느낌이고 네. 전통이면. 요즘 뭐 한강 작가님의 그 노벨 평화상 받아갖고 노벨상 받으셔서 이렇게 서적했지만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책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저는 그때 느낌이 뭐지? 너무 난해한 거 아니야? 이 작가의 의도는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채식주의자 책이었어요. 그 책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책으로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분의 책은 저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시탄가도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야, 하지만 맞네. 예, 저는 고집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아시탄가 마이솔 클래스가 있었던 요가원들이 건전하게 계속. 맞다. 그죠? 맞아요. 저도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지는 모르지만 아시탄가 마이솔 클래스, 아시탄가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건재하게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11년 동안에 들쑥 날쑥 없이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그거를 얼마만큼 좋아하고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끝은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심이 흔들리면 방향성을 잃고 결국 방향성을 잃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조차도 나중엔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그 코로나 때 요가원뿐만 아니라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이 문을 닫은 데가 진짜 맞았죠. 많거든요. 많지. 근데 이제 마이솔 클래스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다 하나도 그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와, 그런 사실 마이솔 클래스가 제일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그 열매를 맛보는 순간 사실 마이솔 클래스 말고 다른 수련을 잘 못하거든요. 이 열매가 힘든 만큼, 이 고된 만큼 사실 마이솔 클래스의 가장 장점은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힘들고 사실 회원을 유치하는 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열매를 맛보게 하려면 이 고통과 인내를 경험을 무조건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는 도중에 이제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계속 하고 이런 이유가 슈탄가든 뭐 마이솔 클래스든 그냥 다 떠나서 요가를 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원장님의 말씀이 좀 되게 마이솔 클래스를 해볼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마이솔 클래스는 제가 못하는데 요가는 못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음을 던지지 마시고 네,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인 선생님이 진짜 없었거든요. 5손가락 안에 들어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됐었는데 요즘에는 공인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마이솔 클래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입하기가 조금 더 좀 쉬워지지 않았나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이솔 클래스를 제가 요가원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김하영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이미 김하영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수련 연차가 저보다 또 많았었고 이미 공인 티처였고 그리고 저는 공인 티처가 아니었으나 수련은 계속 하고 있고 때때로 가끔씩 이제 상담 전화나 이렇게 오면
공인 티처가 가르치는 요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강사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공인 티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뿐 운전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저 운전면허증은 없지만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불편함. 그쵸. 나는 공인 티처는 아니지만 저는 수련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입장에 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증을 따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증을 따보니 여러분들이 아시탄가 마이술 클래스를 내가 어디를 갈까? 아시탄가를 누구한테 배울까라고 하는 그 기준점 아래 공인 티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거는 제가 만약에 공인 티처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렇지만 제가 공인 티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딴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탄가를 누구한테 배울까라는 고민이 내 기준점이 공인 티처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련을 하고 있느냐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맞네요, 진짜. 예, 그래서 공인 티처는 그저 그냥 저희는 인도 샤라지한테 받은 거고 또 그 전에는 구루지 선한테 받은 분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그 마이솔의 전통에 입각해서 그 전통이 변질되지 않게 안내하는 선생님이고 공인 티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선생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시탄가를 그 가르치는 분은 수련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기준점을 두고 선택지를 가져가면 더 지혜로운 학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더 큰 인사이트를 얻고 가네요. 아이. 저도 수련을 열심히 해야겠네. 원장님이 처음에 이거 인터뷰 제안했을 때 되게 조금 하기 싫어하시고 되게 못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역시 그 연차가 있으니까 엄청 잘하시네. 화면에 얼굴 보이는 거랑 사실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있나? 많이? 이제 원장님을 시작으로 저는 다른 공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요가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많지. 근데 그쵸,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는 이유로 되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진짜 많아. 좋은 분인데 저는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유명하신 그 선생님들이어도 이 선생님들 마이솔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이 선생님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컨퍼런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첫 용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공인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조금 용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원장님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편인데. 저도 이제 규빈 선생님한테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3번을 핑계를 대고 약속을 캔슬을 했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규빈 선생님의 그 인터뷰를 하려는 의도를 아니까 그 의도에 더 이상 거절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시탄가를 하는 가리키는 또 사람으로서 또 많이 또 요가도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이게 이제 의도 자체가 충분히 저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앉아서 고민하지 않고 매트를 일단 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가를 좀 많이 그게 꼭 아시탄가가 아니어도 맞아요. 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를 좀 오랫동안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원장님의 그 얘기하시는 거랑 제가 맨날 입에 달고 얘기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 스승님에 대한 교육 철학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거든요. 이재희 원장님의 그 이승윤 선생님이나 또 우리 더 높이 올라가듯이 샤라 선생님이나 구루지나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이 좋은 철학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이런 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좀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싶으신 말씀 하나만 해주시죠.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조금은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요가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잘하고 못하고 어떤 평가가 될 수는 없어요. 요가는 그저 그냥 일상생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 너가 아닌 우리를
하나로 된 마음을 가지고 요가를 하다 보면 아사나를 통해서 뭐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가를 좀 널리 진짜 본인이 하면서 효과도 얻고 주변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주 시청자가 통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단 89%가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나이대가 3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거든요. 제 채널이 그런 채널이에요. 저는 20대 남자지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장님은 이 지금 35세에 이제 지금 시작해서? 나이까지도 그 수련을 계속까지 이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나이마다 수련이 달라지고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오기 그치, 때문에 아사나가 그치. 더 이상 안 늘 수 있잖아요. 네, 정체기가 있지. 네, 정체기가 있고 또 과도기가 있고 뭐 슬럼프가 있고 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이겨내시고 계속 수련을 이어가시는 분들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그게 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생리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관절의 뻑뻑함이 엄청 예민하게 그러니까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전 옆에서 그쵸? 배 봐왔잖아요, 원장님 수련이. 근데 뭐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사나가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렸을 때 가장 그쵸. 힘든데 원장님이 아사나가 이만큼이었는데 신체적인 현상이 왔다가 한 3분의 1로 팍 깎여버리고 조금 올라가도 또 팍 깎여버리고. 맞아요. 지금도 그런 어떤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온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서 다시 처음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있었고 저도 3년 전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몸이 완전히 호전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이솔에 가서 조금 몸을 좀 수련만 하면서 케어를 해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더 그때 이제 마이솔에서 더 좋아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놓고 수련을 했다면 맞아요.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고 매트를 펴놓고 오늘 내 몸을 관찰을 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 호흡이 어떤지. 그러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요. 아, 오늘 내 몸이, 내 호흡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면 호흡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보다 호흡을 더 먼저 그렇죠. 보시는 왜냐면 내 몸은 내가 속일 수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야, 판단을 할 수 있고. 와 대박이다. 좋은 그런데 말이네요. 내 호흡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내 몸이 편안하면 호흡은 느리게, 고르게 가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면 호흡은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 호흡을 그냥 저는 랩이라고 생각해요. 내비게이션. 그 호흡을 보고 그 호흡이 가는 대로 리드에 따라서 그냥 몸을 움직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제가 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될 것 같고 뻣뻣하다 느꼈지만 호흡이 되게 좋은 날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저한테나 수련을 하다 보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제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약간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의 아사나를 잘했든 뭐 미래에 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몸을 떠나서 이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그 지금의 호흡을 봐라. 그러니까 몸은 속일 수 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착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착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몸보다는 호흡을 보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란 말이 네. 진짜 좋은 얘기. 나이에 따라서 생리적인 몸의 변화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20대 때, 30대 때 했었던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네요. 네, 자연의 그런 순리는 역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거 자연의 이치를 내가 역행할 수 없다면 따르기는 하나 좀 지혜롭게 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오늘 아사나를 했어. 너무너무 좋아. 아사나 그걸 내가 했었는데 못했어. 너무너무 속상해. 이런 말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진짜 거의 교장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다음 나오실 선생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다음에 나오실 선생님에게 다음에 나오는 선생님은 저랑 비교되지 않는 남자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 남자분 중에서 그럼 제가 한번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예뻐 보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